abnormal uterine bleeding인데요. 이상 자궁 출혈. 여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가 많다는 말이 이상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정의는 이렇게 돼요. 주기는 4주가 평균이니까 3주에서 5주까지가 보통이고 한 5일 정도가 적당하고 80cc가 안 넘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생리량이 몇 cc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굳이 구분을 할 때 단어를 이런 식으로 쓰긴 하는데요. 사실 산부인과 스태프들한테도 물어보면 아리까리합니다. 시험을 위해서 한 문제씩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학생 시험 문제서나 그렇지 전공 시험이나 전문의 시험에는 단어를 묻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그냥 생리가 많으면 메노라지아나 메트로라지아라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어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굳이 그 느낌이라도 갖고 있고 싶다면은 양이 많은 건 하이퍼, 양이 적은 건 하이포. 프리퀀시는 폴리 올리고. 나오시면 너무 오래 한다거나 하는 기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메노라지아나 메트로라지아를 쓴다. 그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저도 한 다음 달쯤 갑자기 물어보면 아리까리 할 거예요. 사실 산부인과에서 외래에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 중에 하나거든요. 생리가 아닌데 생리를 했는데 생리를 또 해요 라든지 생리가 아닌데 자꾸 피가 비쳐요 라든지 많이 있겠죠. 펑셔널 유테라인 블리딩은 해부학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 여기서 펑션이란 말은 배란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menstruation은 오뷸레이션 되고 나서 2주 뒤에 나오는 게 menstruation이죠. 오뷸레이션이랑 상관이 있는 menstruation일 경우에 펑셔널 블리딩이라고 해요. 요게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은 양이 많다거나 너무 오래된다거나 뭐 통증이 동반된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는 보통 자궁 근종이나 다른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됩니다. 디스펑셔널 유테라인 블리딩이라는 거는 menstruation 아닌 거, 쉽게 말해서 오뷸레이션이랑 상관없이 생기는 블리딩을 말해요. 에스트로겐 브렉스루 블리딩, 에스트로겐 위드드로얼 블리딩, 프로게스테론 브렉스루 블리딩, 프로게스테론 위드드로얼 블리딩 네 가지가 있죠. 오뷸레이션 되고 나서 프로게스테론이 높게 유지가 되다가 임신이 안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감소되면서 생리가 나오죠. 프로게스테론 제거해서 나오는 블리딩이 정상 생리입니다. 요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는 에스트로겐 브렉스루 블리딩, 에스트로겐 과다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블리딩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쭉 높아지다가 LH 서지가 되면서 오뷸레이션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에스트로겐 감소되고 프로게스테론이 늘어나야 돼요. 에스트로겐이 계속 늘어나는데 LH 서지가 안 돼요. 그럼 계속 에스트로겐이 높겠죠. 그럼 자궁 내막은 계속 자라겠죠. 너무 많이 자라서 출혈이 있는 겁니다. 이건 생리는 아니죠, 이건. 배란도 안 됐죠. 무배란성 출혈. 제일 흔한 원인은 그러니까 임신 가능한 시기에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PCO. 그 외에는 익스트림 에이지. 초경 직후라든지 폐경 직전 같을 때 LH, FSH 조절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무배란성 출혈이 있고 보통 가임기 여성한테 제일 흔한 원인은 PCO다. 문제는 거의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 에스트로겐 위드로얼 블리딩이나 프로게스테론 브렉스루 블리딩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도 흔하지 않습니다. 16살 월경량이 많다. 초경 이후 월경은 불규칙했다. 특별히 뭐 오비지하거나 카객식하거나 하진 않았다. 바이탈 괜찮다. 자궁 난소 괜찮다. 헤모글로빈 9.5 월경량이 많아서 빈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좀 있죠. 코아귤레이션 괜찮고 사이로이드 괜찮고 프롤락틴도 괜찮다. 처치는 이 사람이 월경이 불규칙한데 한 번 할 때 월경량이 많아요. 월경이 불규칙한 이유가 뭘까요? 오뷸레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초경한 지 2년밖에 안 됐죠, 지금. 초경 직후에 크로닉 안 오뷸레이션이에요. 나이가 16살이잖아요. 오뷸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혈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에스트로겐 브렉스루 블리딩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menstruation 자체가 많아요. menstruation이 왜 많을까요?
주기가 기니까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시기가 그만큼 더 길어서 menstruation이 자궁 내막이 많이 두터워졌겠다 나왔겠죠. 그럼 이 사람 처치하는 거는 오뷸레이션이 매달 잘 되게 해주면 되겠네요.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에스트로겐 농도가 과다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면 되겠네요. 그럴 때 쓰는 약이 먹는 피임약이다. menstruation이 불규칙하다. menstruation이랑 상관없는 무배란성 출혈이 자꾸 있다. 그런 경우에 치료약제로 씁니다. 아까 제일 흔한 원인이 가임기에선 PCOS라 그랬죠? PCO. PCO에서도 치료약제로 씁니다.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19살 운동 시 호흡곤란과 두근거림으로 왔다. 결막이 창백하고 간이나 질환은 만져지지 않고 생리량이 많았다. 진단은 뭐죠? 아연 데피션시 아네미아일까요? 그럴 것 같죠? 헤모글로빈 6.5고 레틴은 2%밖에 안 되고 적혈구 용적 이건 잘 모르겠고 빌리루빈 괜찮고 LDH 괜찮고 헤파토스플레노메갈리도 없죠.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일 것 같죠? 아이언 데피션시 아네미아 원인은 생리량이 많은 거랑 상관이 있겠죠. 다른 자궁이랑 난소랑 다른데 이상이 없고 생리가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치료는 일단 오랄 아이언은 줘야 될 거고 먹는 피임약 29살 여성의 아랫배 통증과 소량의 질출혈이다. 마지막 월경일은 7주 전이다. 심한 압통과 반발 압통이 있었고 자, 뱃속에 10cm에 10ml의 블러드가 뱃속에 고여 있었다. 바이탈은 괜찮고 헤모글로빈 7, HCG 양성. 진단은 뭐죠? HCG가 양성인데 호프스테시스트 럽처 가능해요. 또 액토피 럽처. 럽처가 돼서 만져지는 덩이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초음파에서 자궁 안에 정상 임신이 있으면서 콥스 루테아 난소의 시스트가 터진 건지 자궁 안에 아무것도 없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1번이다. 에토피 럽처나 콥스 루테아 시스트 럽처다. 치료는 현재 계속 블리딩이 있는 중이라면 수술해서 지혈을 해야 될 거예요. 현재 블리딩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컨저버티브 케어를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콥스테시스 아무튼 헤모페리토늄 뱃속에 피가 고인 거잖아요. 거긴 인펙션이 또 잘 돼서 그런 경우에 항생제는 꼭 써야 돼요. 균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지가 되죠. 사춘기 질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란이 잘 안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갱년기 직전에도 이런 일이 흔하게 있다 그랬죠. 하루 전 시작된 하복부 통증과 소량의 질출혈, LMP 8주, 아랫배 압통과 반발 압통이 있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임신을 룰아웃 하고서 초음파를 봐야 돼요. 초음파를 보고 나서 임신을 확인하면 안 되냐? 초음파는 서브젝티브한 검사거든요. 검사자가 임프레션을 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을 열심히 보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 간단하게 보죠. CT나 엑스레이처럼 사진 딱 찍어놓고 그걸 판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HCG가 파지티브다. 만약에 그랬으면은 아주 작은 3mm, 5mm짜리 쥐색이라도 보이는지 열심히 찾을 거예요. HCG가 네거티브다 그러면은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매스라든지 블리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찾을 거예요. HCG를 보는 게 먼저다. 55세 질출혈, 폐경 2년. 폐경 여성에서 질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갱년기의 흔한 원인은 무배란이라 그랬죠. 폐경 이후의 질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아트로피. 아까 위축성 질염도 있었죠. 위축성 자궁 내막염도 마찬가지로 생깁니다. 무배란성 자궁 출혈을 일으키는 거는 왕족보라 그랬죠.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 PCOS라는 게 20년 전에는 교과서에나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아무래도 선진국병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증 엔도메트리오시스 20년 전에는 별로 보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엔 굉장히 흔하고 정반대인 것들 있죠. 산부인과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H몰, 제스테이셔널 트로포블라스틱 디지즈가 20년 전에는 입원 환자의 한 3분의 1은 됐대요. 근데 지금은 레지던트 4년 동안 몇 케이스 못 봐요. 많이 보면 한 서너 케이스. 병이 변한다 그렇게. 가임기 여성의 비정상 질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오뷸레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였죠? 오뷸레이션이 왜 안 될까요? 호르모널 임밸런스.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되게 뭉뚱그려지고 좋다, 그죠? (14살) 어린애. 초경은 1년 전. 생리는 불규칙. 마지막 생리는 50일 전. 헤모글로빈 9.5. 특이 이상은 없었다. 가장 적절한 처치는 이 사람이 생리가 불규칙적이고 지금 다량의 질출혈이 있는 게 오랜만에 생리를 해서 그런 거죠. 오뷸레이션이 매달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먹는 피임약으로 생리 주기를 조절해 준다. 빈혈이 있으니까 먹는 것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철분제도. 농축적 혈구는 아직 바이탈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메노라지아, 생리량이 많아가지고 빈혈이 생기는 사람은 헤모글로빈이 8, 7, 6 되더라도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팔피테이션이나 아니면 제너럴 위크니스가 생기긴 생기는데 몸이 거기 적응을 하거든요. 그게 한 달 만에 빈혈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 달에 걸쳐서 차차차 떨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적응을 해서 저는 3.8까지 봤어요, 헤모글로빈. 근데 자기 발로 걸어와서 자기가 요새 좀 힘이 들다고 그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큐트 블리딩이 아니라 크로닉하게 떨어지는 거라서 몸이 적응을 해서 그럴 수도 있다. 3.8인데 안 죽고 걸어서 들어왔죠. 대단하죠.